안녕하세요, 섭입니다. 제가 이 본드와 관련된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고요. 그리고 뭐 메이킹 비디오나 뭐 제작하면서도 종종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. 가죽공예에서 아껴야 될 거는 본드밖에 없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. 그리고 뭐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. 아니면 뭐 자막으로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. 그만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본드와 관련된 오해를 조금 풀어보고자 이렇게 따로 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. 그 전에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. 특히나 가죽공예를 좀 오래 하시고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처음 접하시거나 접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본드를 많이 바를수록 접착력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바르시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거기에 대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잠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데,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본드입니다. 뭐 특별한 본드도 아니고요. 제가 이쪽에는 얇게, 그러니까 적게 바르는 거죠. 충분히. 이 면에 적절히 펴 바르는 방법인데 얇게 바를 겁니다. 그리고 이쪽은 많이 바를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펴 바를 겁니다. 보이시죠? 뭉쳐지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바르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이게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뭐 티가 안 날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로 이렇게 펴 발랐습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본드 같은 경우는 양쪽에 바르시는 거죠. 양쪽에 발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뭔가 이제 표면에 이렇게 묻었나 안 묻었나 할 정도로 이렇게 펴 바릅니다. 이렇게 표면으로만 보면 발라진 것 같긴 한데 이게 잘 붙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예요.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놔둘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쪽에는 제가 많이 발라 볼게요. 이거를 옮겨서 한번 봐볼게요. 이렇게 이거를 제가 본드를 이제 막 이제 펴바를게요. 이렇게. 네, 이게 흔히 말하는 많이 바르는 거죠. 네, 본드를 이렇게 덕지덕지 많이 발랐습니다. 약간 이런 느낌이죠. 많이 바른다는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. 생각하시는 게 이러면 잘 붙을 것 같잖아요. 이렇게. 보통 생각하시는 거를 제가 똑같이 구현을 해봤어요. 닫아놓고 여기는 적절히 펴 바르는 정도, 이쪽은 많이 바르는 정도. 지금 원래 이 본드 같은 경우는 말린 다음에 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. 말린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건조시켜 놓고 마른 다음에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사용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. 이거 조금 더 놔두면 접착력이 원래는 좋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상태로도 이것을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 붙이잖아요. 이렇게 좀 놔둬 볼게요.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볼게요. 이거는 많이 바른 쪽이죠. 자, 근데 지금 이거는 벌써 잘 밀리진 않잖아요. 근데 이거는 보이시나요? 접착력이 좋았으면 지금 이것처럼 움직이질 않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네, 접착력이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. 네, 움직이죠. 그리고 이 상태로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. 원래는 이거를 그대로 놔두는 게 접착력이 더 세지는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것을 만약에 떼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. 아마 제가 이것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말린 다음에 붙여놓고 또 어느 정도 놔뒀으면 접착력이 꽤나 좋았을 거예요. 네, 정말 좋아가지고 이 떨어지는 자국들이 티가 확 났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네, 보이시나요? 이건 붙은 게 아니죠. 네, 이렇게 됩니다.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어나운싱 했던 그 문장이 뭐였었냐면 가죽공예에서 아낄 건 본드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 의미는 뭐냐면 이 가죽공예에 쓰는 대부분의 본드 같은 경우는 얇게 펴발라서 말린 다음에 붙여야 접착력이 세다라는 겁니다. 많이 바를수록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. 많이 바르면 오히려 손해예요. 정말로 많이 바를수록 접착력도 별로 안 좋고 뭐 냄새만 나고 뭐 떨어지고 본드만 많이 쓰고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. 정말로 단 하나도. 뭐 예를 들어서 에치코트 좀 많이 따라 부었다 그러면은 뭐 버리면 되잖아요. 네, 괜찮습니다. 실 조금 길게 써도 돼요. 잘라서 버리면 되고 뭐 가죽 조금 크게 쓰면은 뭐 남은 거는 잘라내서 쓰면 되니까 괜찮습니다. 네, 전혀 상관없어요. 그런데 이 본드 같은 경우는
많이 바를수록 손해인 거예요. 네. 적정한 양이 잘 얇게 펴발라서 양쪽에 된 상태로 건조시킨 다음에 붙여야 잘 붙는 게 이 본드입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쓰는 대부분의 이런 고무 본드 말고도 이런 수용성 본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. 수용성 본드도 마찬가지예요. 여기 어떻게 써 있냐면 양쪽을 도포해서 접착해서 건조 시간 뭐로 써져 있습니다. 예, 여기 써져 있네요. 얇게 펴서 도포하고 도포면이 투명하게 될 때까지 건조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많이 바르면 건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. 네. 즉, 이 사용 설명서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. 본드를 많이 바른다는 것은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드를 적게 바르세요라는 그 뉘앙스보다는 적정량을 펴 바르는데 많이 바르는 게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그거였습니다. 가죽공예에서 아낄 거는 본드밖에 없다. 네, 많이 발라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, 네, 이거 저기 있는 거 가져왔는데 이거 허브솔트랑 후추거든요. 저희가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. 요리를 할 때 이 허브솔트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량을 넣어서 뭔가 감칠맛이나 내가 표현하고자 싶은 맛이나 뭐 간을 맞춘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. 어찌됐든 꼭 필수적으로 넣어서 내가 원하는 맛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. 조미료. 근데 이게 거기 들어가서 감칠맛이나 그런 것들 낸다고 해서 나 그러면은 많이 넣을래 라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넣는 거예요. 그거랑 같은 꼴입니다. 이거는 본드는 이런 후추나 이런 조미료도 적정한 양이 들어가야 내 입맛에 좋게끔 혹은 다른 사람들 입맛에 좋게끔 할 수가 있잖아요. 이게 어떤 감칠맛이나 그런 필요한 맛을 낸다고 해서 다 이렇게 많이 넣어버리면은 그러면 짜서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. 즉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. 네, 많이 넣어서 적정한 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적정한 양. 본드도 마찬가지입니다. 본드도 많이 이렇게 발라서 좋을 거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정말로. 이게 알면서도 본드를 많이 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데 차라리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부족한 느낌으로 칠하셔도 괜찮습니다. 오히려. 차라리 좀 부족하면은 살짝 더 덧붙여서 칠한 다음에 다시 붙이면 되거든요. 근데 많이 바르면 이게 여기 붙이고 나서 본드 새어 나오죠. 나중에 구멍 뚫고 나서 바느질 할 때 실마다 이 본드가 다 뭉쳐져서 나옵니다. 네,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가죽 같은 경우는 이 본드가 안에 엉겨 붙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볼록하게 볼륨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. 네, 즉 좋을 게 진짜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죽공예에서 아낄 건 본드밖에 없습니다. 즉 본드를 많이 쓰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봐주시고,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을 한 번씩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은 조금 더 재밌게 즐겁게 가죽공예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